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정수입니다. 지금 브라질은 한창 카니발 기간입니다. 원래는 떠들고 놀면서 전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날인데 아시겠지만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축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 뉴스 몇 가지 추스려서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전국적으로 450만 명이 접종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전체적인 인구 비율을 보면 2.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중국에서 오고 있는 코로나박이라고 하는 백신을 생산하여 또 이제 접종하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곧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백신 같은 거는 생산도 어렵고 또 접종 자체도 굉장히 많은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촌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90세 또 그 다음에 85세 등 단계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한인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우리 한인들 오시는 것을 안내하고 도와주고 하는데 예상하셨겠지만 우리 한인은 아니라 브라질 사회에서도 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되느냐 안 되느냐 빨리 해달라는 등 좀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인은요 점잖게 잘도 지킬도 이 줄도 서고 하는 등 잘 지나가고 있는데요.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이제 82세에 대해서 한 24만 명 정도를 접종했는데 상파울루 주에서 보내줘야 되는 백신이 이제 자꾸 늦춰져서 백신 접종이 이제 점점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하면은 보건부 장관은 상반기 끝에는 전 국민이 다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1차 2차 접종 다 끝나면 잘하면 연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983만 명이 지금 확진을 받았고 또 2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현재 카니발 기간이라 원래는 지난 이제 금요일부터 원래 전반적인 이제 카니발은 이제 윤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휴가 같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월 화도 대부분 이제 기업이나 공장 이런 것도 멈춰서 쉬고 수요일 날 점심 이후에 그러니까 제 수요일이라고 해서 미사가 끝나는 오후부터 이제 정상 근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수요일도 쉬는 날로 이제 쳐서 안 하는 곳, 이제 업무를 안 보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니발 기간이 지나야 진정한 한국도 이제 설이 지나야 진정한 새해가 시작된다 이런 것처럼 이 브라질도 이제 카니발이 지나야 이제 진정한 이제 새해가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곳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유명한 이제 카니발 축제 수십만 명이 이제 와서 경기도 열리고 이렇게 공연도 열리고 하는데 올해는 이제 당연히 못 하고 있고요. 특히 상파울루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월 화요일 일을 대체 휴일로 이제 지정 공식일을 휴일로 이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요일부터 벌써 많은 차량이 시내를 빠져나가서 시내가 지금 굉장히 조용합니다. 원래 이렇게 상파울루는 한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또 이제 한 700만 대 800만 대 이렇게 버스 트럭 다니는 곳인데 이 휴일만 되면은 이제 트럭도 당연히 덜 들어오게 되고요. 도시로 또 이 한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몰리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이제 어딜 가냐 이거죠. 그래서 어딜 갔나 봤더니 당연히 이제 바닷가에 사람들이 휴양지니까 많이 몰려 있고 이 상파울루 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말에 11곳에서 이제 불법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파티를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급습하여 이제 해산하고 하는 등 좀 사람 좀 몰리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몰리고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우리 브라질에서도 사람들이 답답하고 어렵지만은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까다로워서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에서는 매번 비행기를 자꾸 연장하다가 아예 2월달은 캔슬 3월까지 아무도 브라질 입국을 금지시키니까 제가 아는 또 몇 명도 포르투갈에 놀러 갔다가 좀 못 오고 지금 있습니다. 비행기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다른 나라를 국경을 넘어서 갔다 오느니 이렇게 복잡하다고 하는데 어려운데 좀 서로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이 브라질에 주재하는 이제 중국 대사와 지금 볼소나로 대통령 아들과 에두아르도와 이제 SNS로 설전을 벌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탓이다, 아니다, 너의 잘못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은 자기 아들을 하고 중국 대사가 싸우니까 가라고. 너 중국 대사는 다른 걸 바꾸라고 해서 작년 11월에 이 중국 정부에다가 통보했습니다. 이 대사 이제 빼라. 다른 대사 보내든지 나는 상관 안 한다 했는데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과 지금 브라질 정부가 계속 이제 대립 중에 있고요. 서로 이제 마음이 이제 안 맞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이 브라질 역사를 다루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 이 얘기를 하다가 사실 이제 19세기 이제 중반에 그러니까 후반쯤에 아프리카 노예를 더 이상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해방은 1888년에 있었지만은 그 전부터 노예 거래와 이제 뭐 이런 건 다 금지시켰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어느 전 세계적으로 청나라에서 특히 미국이나 이 뭐 다른 나라에 자국 인력을 수출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도 와서 정착했다가 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뭐 흐지부지 없어진 거죠. 나라가 없어진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SNS, 그 브라질 역사 그룹에서, 당시에 중국이 계속 있었으면은, 브라질이 지금 이런 나라가 아니고 더 발전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댓글을 달아서 이제 설전이 이제 또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 사람은 지금의 중국을 봤을 때 발전했으니, 저런 중국 사람들이 그때 많이 와서 이 나라에 눌러 앉았으면, 뭐, 브라질이 뭐 세계 1위 되는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시겠지만 중국은 대국이었고 잘 사는 옛날에 잘 살았지만 그건 20년 전만 해도 경제 개방을 해서 이런 과학기술 투자하기 전에는 브라질과 비교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 무식이 죄고요. 모르는 것이 많은데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바라보는 중국은 최첨단 나라, 뭐 기술이 발전된 나라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놓고 거기서 제가 토를 다지 않은 거는 괜히 그랬다가는 또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되게 조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또 이제 브라질에서 또 가장 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뭐 유명한 이제 범죄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2017년과 비교하여 2019년 이제 데이터를 이제 요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다 정리해서 보니까 살인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 31%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는 6만 5천 명이 살해당했고요. 2019년은 4만 5천 명이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31%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연간 4만 명 이상이 살해당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 총기도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이건 이제 총기 사건으로만 알고 있고요. 뭐 칼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 것은 이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이 데이터를 아무리 봐도 그렇게 분류된 건 못 봤지만은요. 총기 사건으로는 미국에서는 한 2만 명 이상이 연간 뭐 사망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뭐 몇 배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구는 또 미국이 더 많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연간 2019년에 4만 5천 명이 살해돼서, 그러니까 2017년과 비교해서 살인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좋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2019년의 데이터에 보면은 어떤 이유로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사건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나 아니면 자살이 아닌 그냥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누가 범죄자인지 누가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는 사건이 많는데 그건 이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숫자 장난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6만 5천 명 이상이 더 살해당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누군지 뭐 이런 원인은 불명하니까 이런 데이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1년에 한 5만 명 이상이 매년 살해당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엉도리아 상파울루 주지사가 코로나 바퀴라고 하는 중국산 백선을 들여서 엄청나게 생산해서 다른 주지사한테도 이제 세력을 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주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이 부탄 땅 연구소에서 생산하고 있으니 자기가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주지사에다가 이제 주면서 이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좀 생색을 낸다고 해야 될까요? 또 그런 주지사들은 뭐 자꾸 그 주 내에 그만한 생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눈치 보면서 좀 주십시오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2년 있다가 있을 대선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대되는 주지사들도 어쨌든 간에 자국민은 이제 주민을 살려야 되니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몇십만 개 줄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주엉도리가 요번 주에 또 뉴스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뉴스가 된 게
원래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정치인이 아니었고, 원래 노력해서 자기 이제 70년대 자기 아버지는 유명한 또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정치인이었는데 군사 정권에 의해서 의원직을 이제 뺏기고 뭐 쫓겨나고 추방되고 또 주홍도리아는 그때 이제 정치에 이제 염원을 느껴서 어린 날이었지만 커서 이제 그냥 광고맨이 돼서 광고를 혁신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부도 축적하고 유명해지고 거의 한 30년 정도 되는 동안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VIP 명품 이런 것을 소개시켜주는 유명한 마케팅입니다. 마케터죠. 그래서 유명한데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놓고 어떤 말을 써야 되는지 굉장히 제일 똑똑하게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PSDB라고 하는 이제 브라질 이제 사회민주당에서 입당을 해서 처음으로 도전한 게 바로 이제 상파울루 시장으로 선출됐고 2년 있다가 다시 상파울루 주지사로 갔고 이제 요번에 또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제 대선에 도전하는 이제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로 봤을 때 뭐 새로운 뭐 혁명가가 나타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혁신적으로 급하게 나타난 사람은요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걸 뭘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 가기 때문에 많이 뭐 좌충우돌 하는데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주 이제 뉴스가 된 게 자기가 처음으로 들어간 이 사회민주당 PSDB 당에 당수를 노리는 겁니다. 대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다른 유명한 정치인들 뭐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이라든가 정당 대표들을 다 내쫓고 이제 내가 하겠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니 이거 굴러 들어온 돌이 여기 있는 돌을 빼버리고 자기가 뭐 주인 행사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주의 인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루시아노 후키라고 브라질의 또 오래된 이제 뭐 40대 되는 이제 유명한 또 이 이제 그 프로그램 방송인인데 이 사람을 또 영입하여 뭐 차기 뭐 대선 후보로 내놓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이게 지난번에 이제 대선 있기 전에 볼소나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식했었습니다. 나는 이제 볼소나로 대통령 지지한다 뭐 나는 뭐 노동당이 싫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다가 갑자기 이제 대통령과 대립되면서 저렇게 올라서는데 정치라는 게 이제 위험하지만 이제 제가 확실히 배운 것은 이렇게 요주 인물 그냥 뭘 하겠다고 새롭게 나온 사람들 보면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게 참 위험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치 이야기 조금 하였습니다. 자 지금 또 이제 또 안타까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라바자토라고 해서 지난 14년간 있었던 이 노동당에서 가장 큰 비리 그러니까 라바자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탁소 자동차 이제 세척 이런 곳인데요. 그러니까 페트로브라스라고 하는 브라질 석유 공사에서의 어마어마한 돈을 자금을 빼돌려서 정치인들과 특히 노동당이 나눠 먹었다. 뭐 이렇게 해서 수사가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임 이제 뭐 대통령도 뭐 룰라도 이제 구속됐었다가 풀려났고 뭐 2번의 뭐 형을 또 받았고 또 그 외에 유명 정치인들 또 이제 뭐 건설사 대표들 막 구속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고 또 몇십억 불 되는 돈을 또 스위스 계좌에 들어있던 거를 또 돌려받기도 하는 등 뭐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세르지오 모로라고 하는 이제 전임 이제 판사가 나중에 이제 법무장관도 볼소나로 대통령에 의해 법무장관도 됐다가 뭐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그 라바자토 수사관들과 이 판사인 세르지오 모로와 통화 내용이 이제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당연히 그렇죠. 수사 방향과 뭐 이런 거에 서로 이제 얘기한 것이 이제 나타났는데 즉각 이 공개되자마자 룰라 전임 대통령 측에서는 저거 봐라 쟤네들이 짜고 뭐 이렇게 뭐 가짜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무효화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추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어느 분은 뭐 한국판 윤석열이 아니냐 뭐 세르지오 모로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전임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세르지오 모로는 이제 검사가 아니라 판사였으니까 수사권은 없었고요. 이 한국판 누구니 뭐 검찰의 뭐 항명이니 뭐 이런 거보다 아직은 뭐 계속 봐야 되지만 중요한 게 그동안 몇 차례 이제 1차 이제 1심, 2심 이렇게 받았던 그 룰라 대통령에 대한 이런 수사가 이제 방향이 약간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는 룰라를 지지한다 하는데 뭐 저는 극렬히 반대하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룰라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고요. 괜히 이제 그것을 뭐 몇 가지 뭐 미드나 뭐 이런 걸 보면서 뭐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뭐 죄 없는 사람에게 뭐 죄를 씌운 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브라질에서 제가 오래 살면서
보는 눈은 룰라는 이제 범죄자가 맞고요. 제 판단입니다. 저한테 욕을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그가 잘못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은 어느 분이 이제 유튜브에다 정중하게 이제 올리신 댓글입니다. 저도 이제 정중하게 이제 글을 올렸었는데, 그러니까 답글을 드렸는데, 다시 또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브라질을 이제 나중에 은퇴하시고 이곳에서 이제 몇 년간 사시고 싶을 정도로 좋게 보는 나라인데, 제 동영상을 보니까 몇 개를 봤는데, 안 좋은 나라 같이 생각된다. 그런데 왜 이런 나라에서 뭐 포르투갈어도 잘하는지 저는 왜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답글을 잘 들었는데 그걸 다시 추스리다 보면요. 일단은 어느 나라에서 뭐 그 나라가 좋던 안 좋던 사는 사람은 많죠. 전쟁이 뭐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나 또 뭐 여러 가지 뭐 미얀마 요즘에 지금 뭐 군부도 일어나서 뒤집어졌죠. 또 아니면 저기 추운 지방에 이제 툰드라 지방에 사는 뭐 이누이트 등 자기의 살고 있는 이제 거점이 어렵지만 그걸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질이 싫다 좋든 간에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고요. 왜 사는지는 글쎄 왜 제가 살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곳이고 사는 곳이고 판단은 누구나 다 다르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말로는 뭐 이 나라에 뭐 좋다 안 좋다라는 거는 본인은 그렇게 좋게 보셨다 그러면 또 다른 분은 또 나쁘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판단은 자기 각자의 이제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그 미국 뭐 옛날에 서부 영화 같이 좋은 놈 나쁜 놈 해서 여기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여기 무조건 져야 되고 그런 세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나라에서 제가 평생 일도 안 하고 먹고 살만한 거 뭐 다 준다면 글쎄요 그럼 제가 거기도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러지 않고 누구든지 저를 오라는 곳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여기가 제 삶의 터전이고 제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싫다 좋다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동영상이 만드는 게 이제 안 좋게 들려 보일 수 있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안 좋은 점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지금도 유튜브나 제가 이제 블로그나 보면은 이곳에 잠깐 놀러 갔다가 가신 분, 뭐 이곳에 뭐 출장 오신 분, 이곳 잠깐 사신 분들은 좋은 점만 자꾸 쓰시니까 다 그냥 천국이고 가면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편히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도 치열하게 살면서 뭐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곳이죠. 제가 그 댓글에도 달았지만 제가 그래도 한 2000년대 초만 해도 뭐 동남아 가면 한 달에 100만 원이면은 한국 돈으로요. 100만 원이면은 뭐 일도 안 하고 뭐 떵떵거리는 집에서 엄청 잘 살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뭐 요즘에 이제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이 브라질에서도 그렇게 많이 알려진 거와 지옥은 아니라는 겁니다. 좋고 물짬풍하고 물가도 뭐 싼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 편리한 것도 있고 자연도 좋고 환경도 좋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좀 길게 제가 뉴스를 잡아봤습니다. 제 뉴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왜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좀 뽑아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뭐 요즘에 뭐 네이버나 또 아니면 뭐 요즘에 뭐 Y10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나오니 그런 것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또 경제 소식을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것은요, 뭐 경제라는 것은 좀 안타깝죠.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뭐 주식과 뭐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다 아시는 같이 주식 뭐 엄청 올라가니까 브라질도 다 살아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것에도 좀 보시고 좀 이게 좀 팬데믹이 좀 어느 정도 지나야 좀 전 세계적인 좀 안정과 또 이런 구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시간이 허락된다면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